네, 제가 부활을 좋아하나 보네요. 얘기가 끝이 안 나는데 그 유형지로 이제 갑니다. 가는데 여기서 이제 카츄샤는 말하자면 부활의 과정을 겪게 되는데 이것도 제가 수업 시간에 한번 다뤄봤는데 한 번, 두 번밖에 안 다뤘는데 거기서 이제 그 시몬손이라는 남자를 이제 만나면서 약간 그가 이제 카츄샤를 사랑하게 되는 그런 식인데 어떤 남학생이 손을 들고서 왜 이렇게 그 여주인공이 주체적이지 못하냐고. 그러니까 타락하는 것도 남자에 의해서. 이른바 구원받게 되는 것도 남자에 의해서 이제 왜 그러냐 이제 이런 식으로 묻던데 바로 거기에 부활의 위대함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여러분 19세기 후반인데요. 여자가 뭐 하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톨스토이의 기존 소설 안나 까레니나나 전쟁과 평화가 보여줬듯이 여자라는 건 기본적으로 누구의 딸이고 누구의 딸로서 자라서 누구의 아내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뭡니까? 자식을 낳아야죠. 누구의 어머니로 이제 사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아들을 낳아야 되는 그거는 이제 뭐 공주건 여왕이건 그냥 이런 그 노비건 다 똑같이 이제 적용되는 그거였기 때문에 그런 이제 사실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이제 부활이 훌륭한 소설인데요. 그 부분도 되게 잘 썼어요. 카투샤가 네을류도프가 자꾸 왔다 갔다 이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 결혼하자고 이제 와서. 근데 이제 꺼지라고 카투샤가 이제 그러면서 너무 보기 싫다고 그 번들거리는 얼굴이며 그 안경이며 막 이러면서 옛날에 젊어서는 그렇게 나를 이제 육체적으로 그렇게 타락을 시킨 거잖아. 그렇게 하고서 이제 와서는 하늘에서 구원을 받으려고 또 나를 또 이용하려고 한다고 이러면서 이제 꺼지라고 막 이렇게 말하는 통쾌한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 시몬손하고 이제 접촉을 하면서 그 카투샤가 네흘류도프는 과거에 그녀에게 범한 죄 때문에 그녀를 사랑하려고 애쓰는 시기지만 시몬손은 현재 그녀의 자신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사랑한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카투샤도 이제 그쪽으로 계속 끌리게 되고 또 여기서 그 톨스토이가 공부를 이제 많이 한 거죠. 인민주의자 운동 그거를 해가지고 이제 감옥으로 들어와서 시베리아로 이제 떠나야 되는 요 일단의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이런 사상 운동하고 참 거리가 먼 사람이었는데요. 그래도 이제 자기가 이 주제에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해가지고 소설에다가 쓰기 시작하는 순간 그건 되게 아름다운 또 소설의 한 페이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번 강조를 하게 되는데 이건 역시 재능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이제 그런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카투샤랑 이 주인공들을 다 떠나보내고 네흘류도프는 집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이제 요 사이에 말씀드렸듯이 네흘류도프가 카투샤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게 되는데 인맥이 장난 아니에요. 이제 친구들 동호면 누구 하나는 또 판사고 누구 하나는 저쪽에 막 도지사고 막 그래요. 그래서 막 전화 열심히 돌리고 그다음에 이제 결혼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여기 사교계 부인들하고 또 그런 이제 연애 라인 또 그것도 조금 있는데 내가 이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싶어갖고 이제 다 끊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카투샤와 그 제수 호송 부대에 이제 조금 붙어 있다가 집으로 이제 돌아오는데 그 호텔로 돌아와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게 샤워예요. 샤워. 지금까지 못 씻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 좀 띠껍고, 네, 좀 띠껍고, 네, 저는 이제 그 386 세대는 아닙니다만은 그거보다는 한 10년 정도 어린 세대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학생 운동하는 선배들을 굉장히 막 네, 보면 되게 불편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제 그렇게 열심히 가투를 띠고 이제 본인은 굉장히 고급한 막 반포 이런 아파트에 살고 있는 거죠. 그 노동운동 이제 이렇게 하고 자, 그런 이제 우리도 이제 그런 역사들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19세기 후반에 이미 이제 그런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라는 거가 좀 놀라운 대목이고요. 톨스토이는 여러분 제가 계속 강조를 하지만 귀족 작가잖아요. 근데 귀족 작가의 입장에서 이렇게 민중 평민들의 삶을 이렇게 이해하려고 애썼다는 거, 이거를 이렇게 소설 속에 담아냈다라는 건 너무 놀라운 대목이고 톨스토이는 남성 작가잖아요. 남성 작가의 입장에서 여성의 삶, 어머니의 삶, 딸의 삶 이거를 이렇게까지 소설적으로 탐구하려고 애썼다는 것도 역시나 이제 대단하고 그 안나 까레니나나 전쟁과 평화에서 뭐 나타샤가 애 키우고 막 살림하고 이런 거 보면은 역시 안나 까레니나에서 돌리가 그렇게 하는 모습 보면은 톨스토이는 아내를 굉장히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말에 함의는 다 다를 수 있지만 어쨌거나 이제 아내가 뭐 하는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묘사가 굉장히 사실적입니다. 그거는 글로 쓰인 것만 보고는 알 수 없거든요. 자기가 직접 겪어보고 옆에서 봐야지 알 수 있는 건데, 그런 점에 있어서 역시 그 작가는 뭐야, 내 안에 자아가 많을수록 좋고 관심사가 다양할수록 좋고, 그 다음에 확실히 문제의식 자체가 다르구나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에 덧붙여 우리를 안타깝게 하는 마지막 대목이 부활의 마지막인데요. 그렇게 이제 샤워를 한 다음에 네글류도프가 복음서를 펼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놀라운 소설의 이제 마지막이 그 성경으로 끝난다는 것이 참 이제 흥미로운 대목이고, 그게 이제 소설가 톨스토이의 죽음과 동시에 이제 종교 사상가 톨스토이의 탄생을 이제 확실하게 선언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활 얘기를 조금 길게 한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 문학사를 볼 때 우리 작가들이 가장 사랑한 소설은 바로 부활입니다. 자, 그래서 톨스토이는 일본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제 존경하고 좋아한 작가로 알고 있는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땐가 그때 전쟁과 평화인가 톨스토이 전집인가가 다 번역돼 나왔을 정도로 러시아 문학을 일본이 이제 많이 좋아하고, 그 다음에 특히 톨스토이를 많이 좋아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우리가 근데 일본 통해서 다 받아들인 거니까 그래서 이겠지만, 아마도 그 우리 개화기의 작가들도 도스토옙스키보다는 톨스토이를 더 많이 읽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톨스토이의 소설 중에서도 전평이나 안나 까레니나 보다는, 안나 까레니나가 조금 안 읽힌 건 여러분 이해가 되잖아요. 그리고 전쟁과 평화도 이해가 되잖아요. 일단 너무 길고, 근데 부활은 제일 짧아요. 그래서 이제 부활을 많이 읽었고, 줄거리도 이제 단순한 편이고, 그 다음에 굉장히 그 계몽주의와 도덕주의 이런 거에 이제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가 그 당시에 이제 그 지식인의 어떤 그 우리 젊은 지식인의 이제 그거를 생각하면 다들 젊었는데, 이광수나 이제 이런 뭐 염상섭, 김동인 뭐 이런 치들입니다. 생각하면 그들이 다들 젊어서 이런 네글류도프 같은 이런 문제, 이제 뭐 성욕이라든지 연애라든지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나라 독립시키는 거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런 문제에 골몰했을 법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몽의 강박들이 다 있었잖아요. 그 식민지기의 이제 지식인들이 그거에 이제 맞추기가 이 톨스토이의 부활이 또 적합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 같고, 김동인은 또 에세이 같은 걸 또 하나 씁니다. 이 도스토옙스키 톨스토이에 떨스떠이에 뭐에 붙여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무렵에 도스토옙스키는 가난한 사람들이 제일 먼저 이제 소개가 된 걸로 그렇게 돼 있고, 그에 반해서 이제 톨스토이는 어쩌면은 접근 장벽이 도스토옙스키보다는 조금 낮았던 걸로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과연 그 식민지기의 우리 지식인만 그런가? 지금의 독자는 세 편 중에서 뭐를 제일 사랑하는가? 이것도 물을 수 있겠는데 1순위 여러분 부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나 까렌이나 그 다음에 전쟁과 평화, 대략 이제 판매 부수를 봐서는 그런 것 같고요. 요즘 이제 그 성에 대한 성모럴이 이제 조금 달라지면서 이 불륜이나 이런 거 우리도 간통죄가 폐지되고 이제 유책주의가 아니라 파탄주의 이런 식으로 이제 가고 있기 때문에 안나 까렌이나 영화로도 많이 만들어지고 뭐 이래가지고 조금 더 이제 또 독자들한테 호소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부활의 위상은 절대로 꺾이지 않는다는 거 한 번 더 이제 강조를 드리고, 요거 부활을 쓰고 나서 이제 폭삭, 네, 소설가 톨스토이는 이제 무대에서 이제 사라집니다. 그 1902년 보시면은 고리끼하고 체호프의 방문을 받는다. 고리끼도 이제 한 시절을 풍미했던 아주 훌륭한 작가인데, 안타깝게도 요즘은 잘 읽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체호프 지나고 20세기 문학할 때 조금 정리를 할 텐데, 말 나온 김에 우리 식민지기의 지식인은 고리끼를 굉장히 높이 평가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고리끼를 읽었다라기보다는 사회주의가 또 득세라기보다 사회주의가 인기를 많이 끌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염상섭의 3대를 꼭 읽어보세요. 거기는 다 있습니다. 병화가 사회주의 하잖아요. 그 잡혀가서 고문 당하는 애도 있고, 뭐 축첩제도도 있고, 그 다음에 재산을 어떻게 또 관리할지 뭐 등등등, 꼭 읽어보시고요. 아무튼 이제 그런 분위기 속에서 고리끼라는 이름이 매력을 이제 가졌던 것 같고, 톨스토이 보시면은 그 다음에 쓴 글들은 신앙의 자유, 종교란 무엇이며 그 본질은 무엇에 있는가, 성직자를 향한 호소, 뭐 지옥의 붕괴,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거를 쓰게 됩니다. 근데 저도 이거는 안 읽어봤고요. 딱 봐도 네, 차라리 이제 이 시간에 소설을 더 읽는 게 낫겠다 싶고, 그 밖에 이제 1901년에 그 러시아, 제가 그리스 정교라 잘못 썼나요? 러시아 정교에서 이제 파문됐다 이렇게 나오고, 그 바로 위에 보시면 이제 90년대 야스나야 폴리아나는 러시아 각지에서 몰려든 사람들의 순례 장소가 되었다라고 했는데, 심한 경우에는 우리가 톨스토이 교
종교할 때 교자를 써서 그렇게 이제 쓸 정도로 톨스토이가 이제 파급력이 큰 작가가 됐다. 비단 작가로서뿐만 아니라 거의 뭐 이 정도면 이제 그 스승, 교사 이런 지위로까지 이제 올라섰다이고요. 몸이 조금 이제 약해져야죠. 그래도 몸에 대한 예의가 있지, 시간에 대한 예의가 있어야지. 안 그러면 시간이 너무 뻘쭘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연로하신데. 그래서 1902년 보면 폐렴 좋습니다. 1903년 심부전 심근경색, 심장이 이제 조금 쇠약해지고 어마어마하게 건강한 거를 것의 반증이라고 또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와중에 여러분 단편 무도회가 끝난 뒤 제가 무도회 뒤라고 썼는데 보슬레 발라 요거 굉장히 잘 쓴 단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톨스토이하고 체호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러시아 문학 강독이나 이런 데서 쓰는데 굳이 줄이지 않아도 요 단편 자체로 완결도도 너무 높고 어휘나 문형이나 이런 게 뭐 완벽이라는 단어가 부족할 정도로 완벽합니다. 그래서 이제 쓰는데 한 젊은 청년이 무도회에서 어떤 아가씨에게 반하든가 그래요.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설레는데 바로 다음 날인가 그 아가씨의 아버지가 그 군인들을 막 학대하는 것을 보고서 학을 떼는 그런 식의 이제 환멸에 빠지는 굉장히 짧지만은 또 여러 가지 시사점을 던져주는 그런 이제 단편 소설입니다. 그래서 노장은 뭐야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를 이제 보여주는 그런 이제 단편이고요. 이게 타고난 끼와 본능은 어쩔 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굳이 안 써도 되는데. 이렇게 또 써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904년입니다. 러일 전쟁 여러분 발발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쯤 되면은 톨스토이가 우리 한국사와도 맞물립니다. 근데 톨스토이는 좋게 말하면 굉장히 이제 사회 참여적인 지식인이고 뭐 거시기하게 표현하면 이게 오지랖이어가지고 또 한마디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이 또 마이크 갖다 댔겠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해주시죠.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렇고 이제 1905년에 피해 일요일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제 혁명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이 1차 혁명이라고도 부르는 이제 이건데 자 그 다음에 이제 1908년 토마스 에디슨도 톨스토이 전기에 등장을 했네요. 에디슨이 추궁기를 보냈다라고 제가 이거를 왜 써놨을까요, 여러분? 아무튼 이제 에디슨도 나왔고 톨스토이도 나왔습니다. 자, 그러고 이 9년에 탄생 80주년 기념회가 열렸다라고 돼 있고 이제 대망의 1910년 드디어 이제 돌아가셔 줍니다. 아내한테 마지막 글을 써놓는데 그 글이 그렇게 길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나간다, 떠난다 이제 이런 식의 새벽 4시인가 3시인가에 나간 걸로 돼 있는데 역시나 아침에 굉장히 일찍 일어나시고 그러고 이제 떠나는데 목적지까지 못 갑니다. 그래서 그 여행 중에 당시 이름 아스타포바 지금은 스테이션 톨스토이 스테이션 톨스토이역이 돼버렸는데요. 거기에 이제 정차를 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알아눕게 되고 이제 부인이랑 딸인가가 이제 또 보러 가든가 이제 이렇습니다. 보시면 11월 3일에 최후의 일기를 쓰고요. 11월 7일에 추울 때 돌아가셨네요. 그렇게 하고 이제 데리고 와서 야스나야 빨냐나에 묻히는데 톨스토이 장례식 사진을 보면은 그 관을 운구한다 그러죠. 들고 있는 그 자제분들이 다 할아버지예요. 그들이 그 안에 들어가도 안 이상한 이제 그런 나이고 톨스토이는 지금 보시다시피 20세기까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사진이나 그 다음에 동영상 필름들이 조금 있어요. 제가 링크를 조금씩 해두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정말 너무나도 멋있고 정정한 할아버지 그리고 실제로 이제 나이가 들었을 때는 이런 사회사업 하면서 어린이들을 위한 학교라든지 어린이 문고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읽게 될 제가 빨리 번역을 하겠습니다. 그런 이제 민화들이 지금 창비나 뭐 이런 데서 번역이 많이 나와 있는데 한번 여러분 보셔도 좋을 거 어릴 때 많이 아마 읽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참에 이제 한번 상기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이제 손주들을 위해서 이제 또 글을 쓰고 사업도 하고 그래서 평생을 빽빽하게 촘촘하게 아주 그 멋있게 살다 간 그런 이제 그냥 사람으로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가로서는 더할 나위 없는 이제 성취를 이뤘다고 이제 볼 수 있을 거 그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톨스토이 자체가 영감의 원천인 거예요. 여기 요거 초상화 요거 크람스코이가 그렸던가 그런데 렛빈 초상화며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제가 다 올려놨으니까 여러분 이제 같이 보시도록 하시고요. 이제 무엇보다도 톨스토이가 그 인생의 정점에 이르렀을 때 쓴 소설 전쟁과 평화 안나 까레니나 중에서 조금 우리가 얇은 걸로 안나 까레니나를 이제 집중적으로 읽으면서 톨스토이의 진면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